중기업에 종사하고자 합니다. 안 됩니다. 종사할 수 없어요. 판단 능력이 떨어집니다. 다른 방법이 없느냐? 예컨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라고 해서 중개업에 종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는 시간이 좀 흐르면 되느냐? 예를 들어서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선고받고 5년 지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냐? 안 된다니까요. 시간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냐면 그 상태를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된다고요. 어떻게 벗어나느냐? 지금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피성년, 피한정 후견이 됐으니까 벗어날 때도 역시 법원의 판단을 거치셔야 돼요. 법원으로부터 취소 선고를 받거나 또는요 종료 심판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벗어난 거니까 이때는 몇 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즉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벗어나야만 합니다. 종료 심판을 받던가 취소 선고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흔히 우리가 줄여서 파산자라고 부릅니다. 법원부터 파산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직 복권을 받지 아니한 자, 파산자라고 합니다. 결격사자입니다. 자, 이 자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느냐? 없다니까요. 지금 재정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습니다. 중개업에 종사하면 안 되겠죠. 사고 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종사하느냐? 돈 갚았다고 벗어나는 거 아닙니다. 파산자는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니까 복권을 받아야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복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복권을 받으려면 이 복권 받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대표적인 방법은 면책 결정을 받아서 복권을 받으셔야 돼요. 여타 복권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복권을 받으셔야 됩니다. 단지 돈 갚았다고 해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복권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복권 받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인입니다. 몇 년 가는 게 아니고 즉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복권 받으셨으면. 자, 네 번째로 갑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됐나요? 금고 이상의 실형에 선고받고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의 선고를 받았어요. 교도소 갔어요. 실형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됐습니다. 또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 됐어요. 면제된 날로부터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자, 네 번째를 한번 살펴봅시다. 네 번째 보니까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으셨어요. 아하, 그러셨네요. 그리고 집행이 종료가 됐어요. 또는 면제가 되고요. 몇 년이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아하, 집행이 종료가 됐거나 면제가 됐어도 바로 중개업에 종사한다. 3년 지나야 된다. 3년 지나야 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자, 먼저 끊어갑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럼 금고 이상 그러면 사형, 징역, 금고입니다. 우리 형법에 의하면 센 순서로 따지면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까지 9개의 형벌이 있어요. 결국 금고 이상 그러면 사형과 징역과 금고인데 사형은 돌아가실 분이니까 사실상 적용 여지가 없지요. 결국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입니다. 근데 금고는 뭐냐? 징역하고 똑같아요. 교도소 안에 가두어 놓는 형벌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교도소에서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일을 해야 돼요. 일을. 정역에 복무할 의무가 있어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고형은 일을 안 시킵니다. 그 차이일 뿐입니다. 똑같이 교도소 안에 가둬 놓는 형벌입니다. 실형에 선고받았고 집행이 종료가 됐어요. 징역 3년 선고받고 오늘 만기 석방됐어요. 지금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되는 경우는 또 나눠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만기 석방으로 해서 집행이 종료가 됩니다. 만기 석방된 그날의 종료일입니다. 또 가로 열고 종료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돼 있죠. 그거는 뭘 말하냐면 가석방을 말합니다. 지금 4년 선고를 받았는데 3년 복역을 하고 잔영기 1년을 남겨놓고 가석방 되셨대요. 근데요, 가석방 되셨습니다.
겉으로는 일단 교도소 문 열고 나왔기 때문에 집행이 종료된 걸로 보입니다만 형법에서는 문 열고 나왔다고 해서 종료된 걸로 보지 않습니다. 언제를 종료 시점으로 보느냐면 가석방 처분이 취소되거나 실효됨이 없이 잔영기를 무사히 경과했을 때 종료되는 걸로 봅니다. 자, 따라서 만기 석방된 자는 그날로부터 3년만 지나면 중개업종사할 수 있지만 가석방된 자는 일단 잔영기를 다 채우셔야 돼요. 채우셔서 종료가 되고 그때서부터 또 몇 년? 3년. 따라서 잔영기 1년 남기고 가석방된 자는 그날로부터 1년 채우고 또 3년, 결국 4년 지나야 중개업종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종료가 됐어도 3년이 지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면제가 됐어도, 면제라는 표현을 해놓으시면 안 됩니다. 면제가 됐어도 바로 종사할 수 없어요. 몇 년? 3년. 자, 그러면 면제 중에 대표적인 면제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에 나올 만한 면제는 딱 하나, 특별사면입니다. 특별사면으로 집행이 면제가 됐다. 특사로 면제돼서 문 열고 나왔다.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 아예 헷갈리니까 특사사면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특사는 3년. 3년 지나야 됩니다. 자, 5번째 보니까 또 이런 말이 있어요. 5번째. 금고 이상의 형에, 금고 이상형입니다. 뭐를 받으셨어요?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입니다.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받으시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뭐다? 결격사유자입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도 거꾸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결격사유자니까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그 기간 중에는 결격사유자지만 기간을 벗어나면 몇 년 간다? 즉시 종사할 수 있다? 즉시. 그래서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만 따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유유라고 부를 겁니다. 집행유예는 뭐만 따지면 돼요? 그 유예 기간만 결격사유입니다. 집유유입니다. 참고로 집행유예라는 게 뭡니까? 자, 유예라는 말을 쓰는 게 우리 기소유예라는 말이 있고 선고유예라는 말이 있고 또 집행유예라는 말이 있어요. 유예는 말 그대로 미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저 나쁜 놈 기소를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서 기소 자체를 하지 않고 뒤로 미루는 겁니다. 선고유예는 판사가 망치를 들었으면 선고를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선고 자체를 유예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유예는 뭐예요? 일단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형의 선고가 있어야 됩니다. 형 선고를 했어요. 징역 2년 하고 빵빵빵 형 선고했습니다. 형 선고가 있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했다, 집행을 유예했다. 징역 2년에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 4년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판사가 일단 징역 2년 형 선고는 했습니다만 정상을 참작합니다. 범행의 동기, 경과, 결과, 피해자의 관계, 연령, 사회적 공헌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을 바로 교도소 끌고 가서 콩밥을 먹이는 게 아니라 집행을 유예하는 거예요. 미루는 거예요. 몇 년 뒤로? 4년 뒤로. 그랬다가 그 유예한 이 기간을 무사히 경과를 하게 되면 형을 선고한 법률적 효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따라서 징역 2년을 안 살아도 되는 제도, 이게 바로 집행유예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집행유예는 제발 앞에 거 더하지 마세요. 그 유예 기간만 결격사유자입니다. 유예 기간이 만료되고 또 몇 년 지나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집행유예는 그 유예 기간만 벗어나면 즉시 중개업종사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아닌 선고유예 또는 기소유예 이런 것들은 결격사유와 무관합니다. 자, 이어서 가로 5번 보니까 이 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뭔가요? 자격이 취소된 자 몇 년간 결격사유자다? 3년간. 자, 나머지 봅시다. 나머지 6번째 보니까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간 결격사유자입니다. 특히 얘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중복이 돼요.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간 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없고 3년간은
중개부 종사 자체도 안 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7번째,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에는 결격사유자입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합니다만 소속 공인 중개사에 대해서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 정지 처분을 때릴 수 있어요. 자격 정지 2달 받았으면 2달간 결격사유자입니다. 자, 이어서 8번째 보니까 등록이 취소된 자는 몇 년간 결격사유자다? 3년간 결격사유자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가로 5번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자입니다. 이런 말 나오죠? 그 가로 안의 표현은 뒤에 가서 다시 나오니까 그때 공부할 겁니다. 자, 취지는 뭐예요? 이중 등록하다 걸려서 등록이 취소됐다. 이중 소속하다 걸려서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보증 설정하지 않고 뭐하다 걸려서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아 사업을 하다 걸려서 등록이 취소됐다고요. 금증에다 걸려서 등록이 취소됐어요. 이런 식으로 못된 짓을 하다 걸렸으면 대가를 치릅니다. 내비둔다, 등록을 취소한다, 등록이 취소된다. 이때 등록을 취소하고 대장을 찢어버렸다. 그걸로 끝이다. 일정 기간 동안 중개부 종사할 수 없게 해야 되겠죠? 찢어버릴 뿐만 아니라 너 3년간은 중개부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퇴출. 나가라 그 말이에요. 예? 중개부 종사할 수 없어요? 업자도 못 되고 소공도 못 되고 보존도 못 되고 아무것도 못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3년간은 퇴출. 자, 그래서 못된 짓으로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날부터 몇 년간?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몇 년간요? 3년간. 그런데 그 밑에 박스에 보면 3위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박스에 보면 다음 3가지 이유로 등록이 취소됐을 때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이 말을 쓰지 않습니다. 시험에 곧잘 나오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첫 번째, 사망과 해산입니다. 첫 번째, 사망과 해산입니다. 사망과 해산입니다. 돌아가셨어요. 법인이 해산됐어요. 돌아가시는 순간, 해산되는 순간 효력은 소멸됩니다. 그런데 등록관청이 뒤늦게 김씨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러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고 대장을 찢어버립니다. 행정상 필요성 때문에. 이때 돌아가신 당신, 찢은 날로부터 3년간 결격사유야.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 다시 살아 돌아올 수도 없잖아요. 예? 죽어서 그냥 대장만 찢기만 한 거라니까요.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결격사유다. 이런 말을 쓸 여지가 없다. 두 번째, 미달. 미달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미달로 인한 등록 취소는요, 그냥 찢어버리기만 한 거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미달로 등록 취소됐어도 다시 일주일 뒤에, 열흘 뒤에, 사흘 뒤에 다시 기준을 갖춰서 등록 신청해서 등록받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찢기만 한 거지 미달은 결이 아닙니다. 자, 이어서 C, 결격사에 해당됐습니다. 지금 뭔가 중개부 종사하기에 부적절한 상태가 됐어요. 결격사에 빠졌어요. 어떤 이유로? 그러면 내비둔다, 등록을 취소한다, 취소한다. 이때는 취소했다고 찢었다는 요식행위로 인하여 3년간 가는 게 아니고 이때는 등록 취소 원인인 그 결격사유가 해소돼야 중개부 종사할 수 있어요. 다시 사망과 해산, 미달, 결격사유. 앞 글자를 따서 3위결이라고 할 겁니다. 3위결. 3위결이 원인이 돼서 등록이 취소됐을 때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결격사유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그 밑에 동그라미 4번 봅시다. 9번째,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업무정지